진급 예정자로 해서 소령진, 상사진, 진짜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령진인데 강등이 됐다. 소령진은 대위잖아요. 강등이 되면 이제 중위가 돼버려요. 상사진 같은 경우도 아직 중사기 때문에 강등이 돼버리면 이제 하사가 돼버리거든요. 진짜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강등이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군계 일변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군징계 종류로 이제 크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든 경징계 받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군징계 종류와 내용, 그 불이익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정직부터가 이제 중징계라고 보시면 되고, 감봉 아래가 이제 경징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직이냐 감봉이냐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군무원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근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제 일반 군무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강등도 없고요. 우선 이제 파면과 해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파면이나 해임이나 둘 다 이제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냥 군복 벗고 나가는 건데,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이제 50% 감액이 돼서 월급 받을 때 보통 이제 그 퇴직금 쌓아놓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냈던 것만 이제 받게 된다는 거고, 해임은 퇴직금은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예외적으로 이제 금품 및 향수수나 공금 횡령 유용 이런 경우에 이제 25% 감액 보면 이런 게 있긴 한데, 해임은 그래도 퇴직금을 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파면은 5년간 공직 취임할 수가 없다거나, 해임은 이제 3년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징계 처분이 있는 게 이제 강등. 강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급이 한 계급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진급 예정자로 해서 소령진, 상사진, 진짜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소령진인데 강등이 됐다. 그러면 사실 소령진은 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등이 되면 이제 중위가 돼버려요. 상사진 같은 경우도 아직 중사기 때문에 강등이 돼버리면 이제 하사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진짜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강등이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군이 어쨌든 계급 체계인데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간다는 거는 정말 큰 불이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면 해임보다도. 옛날에는 그래서 강등 징계를 이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강등 징계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이제 다음 말씀드려야 될 게 정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징계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 얼마만큼 정직이 되는 거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직 3월 많이 나오는 경우는 파면, 해임, 강등까지 가기는 조금 뭐한데 좀 세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직 3월이 나오고, 정직 1월은 그래도 중징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직 1월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징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와요. 비슷비슷한 사안인데. 그리고 정직 같은 경우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 기간 동안 이제 출근 안 하는 거냐, 집에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휴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출근은 하고 근신 처분처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 가서 반성을 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또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직 기간 중에 이제 봉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 봉급 3분의 2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고, 군인들 아시겠지만 호봉 중요하잖아요. 근데 호봉 승급이 늦춰져요. 18개월 정직은. 정직 위로 이제 중징계라고 했는데,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강등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현부심 대상이 되거든요. 파면, 해임 이게 아니더라도 현부심을 통해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부심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현부심에서 내보내는 경우들도 좀 있어 가지고 징계 단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를 안 받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경징계는 그럼 안 되냐, 현부심으로 안 가냐, 같은 계급에서 이제 경징계 2번 받게 되면 현부심 대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징계 이제 감봉. 감봉은 이제 말 그대로 봉급을 깎는 거예요. 감봉도 이제 기간은 정직과 마찬가지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감봉도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감봉 3월도 좀 많이 나와요. 정직을 해서 이제 중징계를 가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잘 돼가지고 감봉 3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근신견책으로 막을 수도 있는 사안인데 잘 대처를 못 해가지고 감봉 3월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봉이면 얼마만큼 깎냐? 감봉 그 기간 동안 이제 3분의 1을 깎는 거고, 감봉도 이제 호봉 승급이 늦춰져요. 아까 이제 정직 같은 경우는 18개월 말씀을 드렸는데, 감봉은 이제 그보다 낮으니까 12개월. 12개월도 크죠. 감봉도 큰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봉 아래가 이제 근신,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이제 반성하게 하는 거고, 일과 종료 후부터 보통 22시까지 일은 일대로 하고 남아가지고 퇴근 못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근신 징계를 할 때는 보통 징계권자들이 부가 조치를 많이 해요. 일과 끝나고 부대 돌면서 여러 가지 순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럼 근신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 많이 나오는 게 근신 7일, 5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신 5일 많이 나오는 건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니까. 근신의 경우에도 문제가 이제 호봉 승급. 근신 같은 경우는 6개월 늦춰지게 돼요. 호봉 1개월 늦춰지는 것만 해도 사실 큰 건데 6개월 늦춰지기 때문에 근신도 불이익이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신 아래 견책. 견책이 이제 징계 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잘못을 했으니 이제 훈계하는 거고,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견책도 호봉 승급은 일단 6개월 늦춰져요. 견책부터 이제 징계이다 보니까 견책이라도 이제 받게 되면 진급 선발
선발 시즌 감점을 받게 되고, 모든 징계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징계를 받게 되면 진급 선발에서 감점 받고 급여상의 불이익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성과상여금도 못 받아요. 징계 받게 되면. 예,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군징계 이제 종류와 그 내용, 이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징계 절차 초기 단계부터 방어 계획 잘 수립해가지고 잘 대응하면은 정직 받을 뻔한 거를 감봉이나 근신, 견책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반대로 근신 견책으로 막거나 뭐 경고장 수여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중징계, 정직까지 받게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나 군무원이신데 지금 뭐 징계 문제로 좀 연루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들 좀 찾아보시고, 저희도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법무법인 A파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